트럼프의 러시아 구애 속 푸틴의 하이브리드 전쟁, 서방을 뒤흔들다. 방화범, 살인자, 파괴자, 스파이. 러시아의 비대칭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거래를 추진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을 상대로 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화재, 열차, 탈선, 산업 인프라 공격, 암살 모해 등 러시아 정보기관이 배후로 지목된 사건이 최근 몇 년간 15개국에서 확인됐다고 경고했다. 나토 혁신 사이버 하이브리드 전략 부차관보 제임스 아파타라이는 이제는 사실상 전시 체제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푸틴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으며 연방수사국인 FBI와 국토안보부인 DHS의 사이버전 및 선거 개입 대응 역량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예상보다 더 관대할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 가능성에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외교적 진전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러시아의 안보 엘리트들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평화를 신뢰하지 않으며 정보기관들 역시 서방을 존재적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이들은 트럼프의 우호적 제스처를 오히려 유럽 내 비대칭 전쟁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보기관, 유럽 전역에서 활동 본격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는 체코 탄약고, 폭파와 같은 제한적 파괴 공작을 전개해왔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엔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도입했다. 2024년 봄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의 CEO 아르민 파페르거 암살모의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다. 독일과 미국 정보당국의 공조로 사전에 저지된 이 사건은 나토인 NATO 당국자에 의해 공식 확인됐으며 유럽의 방산업체들을 향한 유사 공격이 다수 있었다는 점도 공개됐다. 특히 러시아는 이러한 작전에 유럽 내 범죄 조직, 이민자 청년, 디아스포라 집단 등을 동원하고 있다. 2024년 3월에는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물류 창고를 방화한 혐의로 2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이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GRU의 민간 웹피인 바그너 그룹과 연계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현지인들을 소셜미디어로 모집해 가벼운 방화나 낙서, 혐오, 문구살포 등을 시키는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도 상당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 정보기관은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극우 지지율 상승이나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고 있다. 독일, 폴란드, 영국 등은 러시아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다. 특히 독일은 메르츠 신임 총리가 국방비 대폭 증액과 나토 중심 방위 전략을 천명하면서 러시아의 집중적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서방 국적 인질, 러시아의 새로운 협상 카드. 하이브리드 전쟁의 또 다른 양상은 인질 외교다. 러시아는 2022년 이후 서방 국가 시민을 사소한 혐의로 체포하고 있으며 이들을 미국과의 외교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농축 대마초나 자선기부 이력 등을 명목으로 구금한 뒤 유명 인사 석방을 협상의 일부로 삼는 전략이 보편화됐다. 2024년 브리튼이 그라이너 석방과 같은 고위급 인질 교환은 대중 여론에 큰 영향을 끼쳤고 러시아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언론인 에번 게르쇼비치 교사 마크 포겔의 사례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귀환을 자신의 외교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이러한 인질 외교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대미 협상 시 핵 문제와 함께 인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 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침묵 속의 공작 정교해지는 러시아의 스파이 전략. 최근 러시아의 정보작전은 과거의 과시적 암살 시도에서 벗어나 더욱 은밀하고 정교한 양상으로 변모했다. 과거에는 폴로늄,
노비촉 같은 흔적이 뚜렷한 화학물질을 사용해도 개의치 않았지만 지금은 현지 범죄자 등을 동원한 비정규 작전이 주류가 됐다. 이는 스파이 조직이 유럽 내에 고정 기반을 두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폭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2024년 런던 법원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에 고용된 불가리아계 스파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그 예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 내 반체제 인사 및 망명자 공격에도 동일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을 공격 배후로 몰아가려는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 여론을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리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다. 서방의 무대응은 더 큰 재앙 초래할 것.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 정보 감시를 축소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유럽 내 러시아의 활동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 주도하는 해저 통신망 보호 연합, 발트의 인프라 보호 조치 등 일부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미국 정보기관 내부의 혼란과 러시아 전문가 부족은 전략적 허점을 낳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러시아에 대한 감시를 줄인 대가로 미국은 푸틴의 독재 강화를 오판했던 전례가 있다. 오늘날 이러한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대가는 더욱 클 수 있다.